하이, 반가. 자, 오늘은 성희롱 예방, 이제 성희롱 예방교육.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파도 타는 거 알지? 파도 타는 거 성희롱, 성희롱, 뭐 이런 거 알지? 성희롱, 성희롱 이런 식으로. 그럼 한번 해볼까? 시작. 성희롱, 성희롱. 자, 지난주에 교수님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기억나지? 교과서에는 없지만 우리가 인성과 이미지 메이킹에서 오늘부터 이제 인성 수업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지금까지는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쭉 이렇게 소통을 했고, 지금은 성희롱에 대해서 이제 인성에 대해서 할 텐데, 성희롱에 대해서 교수님이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지. 지금 현재 많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문제도 일어나는 것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도 주인에게 성희롱을 이렇게 당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그래서 너네들이 성희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건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성희롱이 무엇인지까지도 알아야 되기에 교수님 인성 시간에 모든 그 성희롱이라는 것은 뭐 인권 침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인성 수업의 첫 시간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서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기로 했다. 자, 우리 제11강 성희롱 예방 교육. 자, 성희롱의 개념과 성립 요건, 성희롱의 성립 요건, 그 다음에 성희롱의 어떤 유형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너네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성희롱 발생 원인을 알아야 또 대처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 절차를 이제 발생했을 때 내가 하는 것인지 적용할 수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희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생각을 반드시 나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성희롱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 이것은 뭐냐면 성희롱은 인식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 네? 이거부터 시작돼야 되고, 그래서 성희롱 개념이나 성희롱의 교육을 목적, 아까 교육 목적 얘기해 줬지. 그다음 어떻게 해서 성립되고 판단 요건, 그리고 성희롱 발생 원인이라든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 이런 것들을 교수님이 오늘 이 시간 해줄 거야. 자,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인가? 아마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너네들이 처음 들어보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친구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야, 이주준 계속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성희롱 인지라는 그 얘기가 나왔어. 성인지라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뭐라 나와있어? 더럽다라는 게 지금 보이지. 자, 그러면 우리는 더럽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남성과 여성에게 물어봤단 말이야. 자, 더러운 남성은 어떤 남성인가? 더러운 여성은 어떤 여성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똑같은 팩트는 뭐야? 더럽다라는 거지. 자, 근데 어떤 이 통계가 나왔냐면 사람들이, 자, 더러운 남성은 어떤 게 더러운 남성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몸을 씻지 않았다. 그리고 또 냄새가 난다. 또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그 다음에 옷이 더럽다. 이런 사람을 보고 저 남자 너무 더러운 남자,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를 한다고 해. 자, 그러면 더러운 여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나왔을까? 자, 남과 여를 한번 비교 보아야 되는 거예요, 너네들이. 자, 더러운 여성이라고 그랬더니 문란하다. 무엇이 문란하다? 성관계가 문란하다. 그리고 또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 쉬운 여자다. 그리고 또 성관계가 아주 문란하다. 생활도 문란하다. 이런 게 바로 똑같은 팩트는 더럽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 남자와 여자의 이 사고의 생각의 차이라는 게, 남자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또 여자라는 것을 딱 보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것을 사람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남자의 성, 여자의 성,
남녀를 이렇게 평등하게 보지 않았다라는 게 눈에 보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냐? 고정관념이다라고 하는 거야. 고정관념이다. 우리나라, 아마 너네들도 그렇잖아. 너네 그 부모님들로부터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말이야. 그런 얘기를. 이게 바로 이제 고정관념이야.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라는 것들. 이런 게 다 바로 고정관념인데, 자,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한번 보았을 때, 유치원교사는 남성의 취급일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본다. 자, 여성의 취급일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 너네들 대답해봐. 유치원교사는 남성의 취급일 것 같아요? 여성의 취급일 것 같아요? 뭐, 어떤 대답이나 보통 여성의 취급 같다라고 아마 그 대다수가 얘기했겠지? 버스기사는 남성의 취급일 것 같아요? 여성의 취급일 것 같아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버스기사? 버스는 차도 크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본 게 바로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의 취급일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 자, 그리고 외과 의사는 여성의 취급일 것 같아요? 남성의 취급일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다. 자, 그랬더니 외과 의사는 뭐야? 사고가 나서 찢어지고 피가 나고 굉장히 애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피를 막 보하고 이렇게 되니까 남성의 취급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지. 자, 너네들 중에서도 지금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남성의 직업일 것 같아요, 여성의 직업일 것 같아요 라고 뭔가 이렇게 구분 지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맞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이거 보면 가로가 왜 이렇게 거칠어? 가로가 왜 이렇게 거칠어? 너네들이 가로 속에 무언가를 넣어보면 되는 거야. 가로가 왜 이리 힘이 세? 가로가 겁도 없이 가로가 칠칠치 못하게 가로가 왜 이리 울고 그래? 가로가 째째하게 에휴 가로가 왜 이리 소심해? 가로가 왜 그렇게 약해? 이런 얘기다. 아마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럼 이 가로 속에 보통 무엇이 들어가? 첫 번째는 뭐? 여자가 왜 이렇게 거칠어? 여자가 왜 힘이 세? 여자가 겁도 없이 여자가 칠칠치 못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야. 그치? 그리고 또 남자가 왜 울고 그래? 남자는 씩씩해야지.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남자는 인생에서 3번만 우는 거야. 이런 얘기. 자, 남자가 째째이야. 그 남자 진짜 째째하다. 남자가 돼가지고 진짜 째째해. 그리고 그럼 또 남자가 왜 그렇게 소심할까? 소심해. 남자가 쿨해야지 말이야. 왜 소심하고 남자가 튼튼해야지 왜 저렇게 남자가 약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이렇게 그냥 그거 없이 걸음 없이 걸러내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툭툭툭 내가 뱉는 소리고 또 들어봤던 소리다 라는 것이지. 이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 나는 이제는 이제 아까 교수님이 뭐 고정관념을 얘기했지. 그래서 이 가로 속에 사람이라는 걸 넣자라는 거야.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어떻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왜 그래? 사람이 울고 그래. 아니 사람이 째째하게. 이렇게 남자가 여자가 아니라 남과 여를 구분하지 말고 어떤 일에서 사람으로 같이 보자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 질문을 하나 해볼게. 들판에 아주 노란 들판에 큰 나무가 하나 있어. 큰 나무가 하나 있어. 그래서 큰 나무가 이 나무에 있는 것을 남자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 나무 아래에 간 거야. 자기야 이 나무 너무 그늘이 시원하고 좋지 않아? 뭐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렇게 이제 지금 막 데이트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이 큰 그늘 같은 나무를 남자라고 한다면 그럼 여자는 무엇일까? 그 큰 나무가 남자라면 남자에 비유를 한다면 여자는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보통 사람들이 너네들은 어때? 뭐라고 나? 여자는 뭐가 있겠지? 자 이런 얘기를 던졌을 때 교수님이
들은 얘기들이 뭐냐면, 나무 그늘 밑에 있는 벤치요. 벤치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 옆에 꽃이 한 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꽃이 여자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아니면, 그 나무 옆에 아주 예쁜, 또 작은 뭐가 있대. 그것이 아마 여자다. 나비가 그 나무를 향해서 나비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비가 여자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고정관념을 없애고 성인지 형상을 위해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남자 여자를 구분짓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 큰 나무가 남자라면 여자는 또 다른 큰 나무가 여자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뭐야? 성평등이라는 거잖아. 그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 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성희롱은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성희롱 좀 어때? 아유, 그거 가지고 그래. 친해서 그런 건데, 분위기 좋아라고 이렇게 터치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남자, 여자의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고정관념 어디에서부터 가지고 왔어? 그렇지. 우리는 옛날부터 부모님에게부터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다소곳 해야 되고, 이런 게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것인데,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그런 성 역할에 대해서, 여자의 성 역할, 남자의 성 역할, 남자는 이래 해야 돼, 여자는 이래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바로 성 역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성 역할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인식을 남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으로 해서 내가 그동안에는 굉장히 어떤 고정관념의 성 역할에 대해서 딱 분류해가지고 정해져 있어서 내가 생각을 했다면 이것을 이제는 조금 다르게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또 나의 고정관념이 셌다면 어떻게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야. 자,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또한 또 인식이다라는 거,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남자가 무슨 성희롱을 당해 남자가 이러다는 거죠. 남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보고 또 성희롱 때문에 힘들어하고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봐서 같이 사람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고착화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이것들을 내가 수정해 나가 보완해 가야 된다. 자, 남자 직원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남자는 이래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남자가 성희롱을 당했다 그러면 직장에서 그렇다면 내가 상사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상사는 무슨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남자가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해결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2년 전인가 2580인가 그런 요즘 실화 탐사대 그런 거 이제 있잖아, 그 프로그램 그런 곳에서 취재를 했는데. 남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이 남자가 직접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남자가 그런 성희롱을 당했다 그러면 남자를 오히려 바보로 보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당했어도 말을 못했다. 근데 지금은 도저히 이건 너무 심해서 너무나 인간처럼 나를 생각하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했다. 여자 상사가 이제 남자를 그렇게 직업의 귀천을 따지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사람이 교수님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남자가 그런 성희롱을 당했다 그러면 남자를 바보라고 취급하자고 하잖아요. 더 못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기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시더라고. 그런 것들을 내가 봤어. 남자도 사람이다. 여자도 남자도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 가해자도 될 수가 있다는 거. 자, 바로 서면 남자는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다라는 거.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랬었구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자, 성희롱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된다 그랬지. 그러면은 성희롱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들이 있다라는 거야. 어떤 인식들이 있냐면 자, 내가 겪지 않았던 일이라고 해서 당신이 겪은 일은 사소한 일이야. 그 사소한 일 가지고
아니다라는 거야. 당신이 너가 겪은 그 일은 사소한 게 아니다. 자, 그렇다면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다. 아니다. 선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접촉은 오히려 생활의 활력소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하려고 직장에서 넌 농담을 한 건데 이게 무슨 성희롱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나중에 성희롱이라고 이렇게 되면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분위기 좋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그런 의도가 없었고 나는 오히려 억울하다.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그 다음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직장에서 뭐 분위기 살벌하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 우리 서로 이렇게 좋게 진하게 지내고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한 건데 그걸 뭐 우리 직장에서 성희롱을 했다고 그렇게 무시해 그냥 무시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성희롱은 여성의 과다한 신체 노출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는 여성도 있을 것이고 남성도 있을 것이야. 그치? 그러면 과다한 신체 노출 때문에 그럼 우리는 여름에 여자들은 나시 입으면 또 안 되고 미니스커트도 안 되고 그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다면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겨울에는 성희롱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니면 가장 적게, 사계절 중에서 적게 일어나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지. 근데, 어느 통계에 보니까, 모 지역에서는 겨울에 가장 많이 일어났더라는 거야. 성희롱이. 모 강도, 모 지역에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럼 그것도 또한 여름도 아닌데, 겨울에는 외투 입고, 코트 입고, 이렇게 싸매고 다니는데도 성희롱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곳이다. 라고 했으니, 이것도 맞지 않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름에 과다한 신체 노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 정말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 어디에서?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수영복 차림이 많아요. 몰카 같은 거. 몰카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 그 다음 이게 동생 같고 조카 같아서 성희롱을 이렇게 딱 해놔놓고 동생 같고 조카 같아서 그랬다. 그 친근감을 표현했다. 이렇게 둘러대는 또 상사들이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동생 같고 조카 같으면 뭐 해야 돼? 용돈을 줘야지. 이렇게 성희롱을 쪼물락거리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성희롱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들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가벼운 농담이나 이런 오히려 생활을 활력소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냥 분위기상 분위기 좋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것도 여기다 자기 변명에 불과할 뿐이고 직장에서 성희롱 무시한 거 아니다. 절대로 무시하는 것이라는 게 서로를 존중하는 배려하는 그런 그 직장에서 생활을 해야 행복하게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무시하고 상사니까 나는 직급이 낮으니까 혹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쉬쉬쉬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성희롱은 여성을 과다한 신체 노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조카 같고 동생 같아서 친근감을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둘러대는 이런 성희롱에 대한 인식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겪은 일은 내가 겪으면은 내로남불 요새 그치? 내로남불을 맞아. 내가 겪었으면 로맨서. 내가 겪었으면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지, 그치? 자, 성희롱 개념. 성희롱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성희롱에 대해서 인식이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인식이 변화하면 인식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잖아, 사실. 그치? 그래서 내 인식이 정이면은, 정의 행동을 할 것이고, 내 인식이 부라면 부에 대한 행동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결과 또한 그렇게 부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성희롱에 대해서는 성희롱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알아야 되겠다. 우리나라 성희롱 역사를 한번 보면 법률 용어가 사용된 것은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지금은 여성발전기본법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양성평등기본법. 자, 교수님이 처음에 계속 남자, 여자, 성평등이라는 얘기를 계속했지. 그래서 양성이 서로 평등하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 여성이라는 것은 여성만 이렇게 되면 또 이것도 차별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양성평등. 남성과 여성은 서로 평등하다. 그래서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성희롱 용어를 명시함으로써 법률 용어로 사용을 시작했다. 이처럼 성희롱에 대해서 이렇게 벽제화가 된 것은 더 이상 이제 성희롱은 개인 간에 발생하는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직장 내 불평등 또는 여러 가지 유계 질서가 이렇게 잘못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더라.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가 개입을 하여서 이제 정말 규제해야 되겠다. 성희롱을 예방하고 일어나지 않게끔 그 성희롱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피해자들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희롱을 행위를 하고 나서도 또 나는 그런 의도 없었다.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나라가 개입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5년 S대 서울대 교수의 조교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서 여성발전기본법의 첫 규정이 되었다는 거야.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자, 그러면 남녀 고용 평등법. 남자 여자가 서로 고용하는 데 있어서 평등하다. 그 다음 인권위원회법, 인권에 침해하는 일이다. 그치?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성희롱을 규율을 한다. 더 이상 성희롱이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직장 내 권력의 불평등, 대표와 하급자, 그리고 또 유계 질서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 국가가 그래서 개입하여 규제해야 할 명확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성희롱에 대한 관련 규율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치? 성희롱에 대해서 성희롱 말만 그동안 쭉쭉 들었지 실제적으로 성희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헤쳐 본 적이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성희롱이 무엇입니까? 성희롱이라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이제 여기에서 직장 내라는 말을 빼버리면 일반적인 성희롱이 될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직장생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너네들이 지금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지금 하는 거야.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직장 안에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와 자기 현재 일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런 일과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운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운동, 말이나 행동으로 그 밖에 나에게 요구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불응을 했어. 불응을 했다고 해서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 너 이거 내가 이제 상급자라서 너희를 이렇게 부당하게 했단 말이야. 이런 성적인 것으로. 근데 싫어요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무엇을 불이익을 주는 거. 이것을 바로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거야. 직장 내 성희롱은 반드시 이렇게 사업주나 상급자 이런 피해자 행위자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자, 여기서 보면 너네들이 직장 내 지위라는 것은 대표와 과장 이런 서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연수도 우리나라에서는 될 수가 있고 이 사람은 10년 근무해서 난 1년 했다라든지 그래도 나이 어디가 말해 나이 내가 너 아버지 뻘이야 이렇게 내가 직급이 높아도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나이도 하나의 지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는 직장 내 업무하고 이렇게 내가 하는 현재 일하고 관련돼서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성희롱의 이제 목적인 거예요. 지금 아까 성희롱의 금방 개념을 얘기했지. 직장 내 성희롱. 그럼 성희롱의 예방 교육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성적 자기 결정권. 이걸 굉장히 너네들이 이제 이 단어를 중시해야 되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성적 자기 결정권. 성적에 있어서 성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은 내 스스로 내가 이 행위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싫으면 싫어요. 이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 내가 싫어요라고 했는데 행위자를 했단 말이야. 그지? 침해에 대한 가해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나라가 개입한다라는 것은 좀 더 밝은 사회, 좀 더 좋은 분위기 좋은 직장에서 서로가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가해자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근로자 등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서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을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고 또 보장하고
조직 내 성희롱 예방을 예방하고 또 건전하여서 성평등하고 성이 서로 평등한 남녀가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자, 행위자의 고의가 없고 신체적 접촉이 없는 언어적, 그 다음에 시각적, 성적 운동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율하며 조직 내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성희롱 예방 교육의 목적인데, 자, 고의가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 아까 나왔지. 그래도 그러면 나 다 고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잖아. 그지? 고의가 없어도 언어적이나 시각적으로 내가 그 상대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었다면, 그게 느꼈다면, 내가 피해자가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성희롱 개념을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왜 교육을 하느냐, 예방 목적을 알았고, 그 다음에 성립 요건인지를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희롱으로 성립이 됩니까? 라는 거야. 그치? 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 한 직장에서, 이 직장에서 행위자가 있어야 되고, 피해자가 있어야 성립되는,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이 업무와 관련이 이루어질 것. 그치? 자, 그 다음 성적 운동이나 성적 요구에 내가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서 나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은 바로 조건형 성희롱인 거야. 내가 너 이번에 이거 얘기 들어주면 이번에 나 술집 어디 가서 데이트 한번 하는데 같이 데이트 해주면은 나에게 너 이번에 그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만들어줄게 라든지 이런 조건형 성희롱. 그 다음에 성적인 운동 등으로 성적 불효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자, 환경적 성희롱. 이 여러 환경에서 내가 나를 지칭하지 않았어도 이러한 성적 운동으로 신체적인 언어적이나 그런 화면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불효감 이런 걸 느끼게 해버리면 바로 이건 환경적 성희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희롱의 성립은 이렇게 성립 요건들은 이렇게 분명히 뭐가 있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용해, 무엇이 매개가 된다. 이용한다는 것은 매개가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직장 내 업무, 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 성적인 운동, 이런 또 행동. 운동해서 나에게 이걸 요구를 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내가 그걸 하지, 싫어요라고 해서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립 요건에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판단.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그 밖에 요구들을 한번 볼게.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여성 직원을 봐봐. 여성 직원을 아줌마라고 부르거나 반말을 하는 것과 같이 여성을 비하하는 행동. 직장에서 여성 직원을, 김대리, 이렇게, 김과장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치? 김팀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줌마! 쓰면서 아줌마가 말이야!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 아줌마라고 부르거나 반말하는 것 같이 여성을 비하하는 거. 그 다음에 비하라는 것은 아래로 취급하고 행동하는 거. 다음 여성 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 같이 여성 직원에게 커피 심부름. 자, 여자니까 심부름해야 되고 잔심부름은 여자가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적인 성별 역할을 강요하는 거.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커피는 여자가 타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성별 역할을 강요하는 거지. 그래서 행동으로 성차별적인 거. 자, 커피는 여자가 타는 게 제 맛이야. 커피 여자가 타. 남자 무슨 커피를 사려고 그래? 이런 게 뭐야? 성차별이지. 남자, 여자가 아니라 무엇이다? 사람이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커피 심부름 같은 것은 성차별이다. 이런 것은, 이런 운동 자체가 이제 성적 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거, 아줌마! 이런 거, 비하, 이런 거 어렵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을 비하하는 행동은, 이것은 뭐 성희롱이 아니야. 성차별이야. 이런 성차별이야. 성차별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성차별이, 이런 것들이 이제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양해야하는 반드시 지양해야 된다. 지양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양이 향이지, 향한다, 향. 지향이라는 것은, 그게 좋은 것이니까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 뜻인데, 여기서 지양한다라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성희롱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직장인 성희롱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자꾸 이제 그 짙어지면 무엇이 돼? 이것이 가서 성차별이 성희롱이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 커피는 여자가 타야 제맛이야. 이것은 성차별이지만 야, 역시 커피는 예쁜 허정미 예쁜 미스 허가 타야 역시 제맛이지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럼 허정미를 성희롱한 거잖아. 그치? 내가 기분 나쁘잖아. 여성으로서 나를 막 그렇게 대접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자가 제맛이 했던 것은 성차별에 들어가지만, 예쁜 미스 허가, 뭐, 허정미가 타면, 더 맛있지. 이것은 성희롱이 나는 거야. 그치? 자, 성적 운동이 단 1회뿐이어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아, 근데 처음에는 딱 한 번 했다. 아니다. 한 번도 성희롱이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운동이라도 자 너라고 해서 누구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에게 모든 여성을 지칭하는 뭐 그런 말을 하더라도 나 그냥 다른 일반 사람들은 여성들한테 하는 말이야 라고 했지만 이 직원이 여자가 내가 들었을 때 내가 너무 성적 굴욕감을까 혐오감을 느끼는 어떤 뭐 그림을 보이고 있는 걸 보고 그러면은 뭐 직장 내 성희롱이 된다는 거야. 이것은 뭐 환경형 성희롱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운동이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된다. 우리 이게 이제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한 교실에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교수님이 너네 나한테 어떤 얘기를 했어. 어떤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 그지? 그런데 내가 뭐 남자에 대해서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 A라고 뭐 누구 이렇게 그 이만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근데 계속 그 남자는 말이야, 이 남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계속 이렇게 약간 비하 발언을 하면서 계속 남성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말 징그럽고 이상한 그런 얘기를 내가 막 해. 그러면은 이 너네들 너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감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낀단 말이야, 성적으로. 그럼 이게 또한 환경적 성희롱이 된다는 거야. 자, 조건형 성희롱 아까 또 환경형 성희롱이 있었지. 조건형 성희롱이라는 것은 너네들이 이걸 다 잘 알고 있어야 너네들 다음 직장 생활할 때 너네들이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충분히 너네들이 또 어떠한 게 있으면 또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 동료가 이러한 것을 상담해 왔을 때 지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치? 자, 조건형 성희롱이란 직장 내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어. 안 돼요,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라든지 어떤 불이익을 정규직에서 뭐 계약직에서 해준다가 안 해주고 원래 안 올려준다라든지 정규직으로 이런 불이익을 하는 거 주는 거. 그다음 출장 중에 출장을 함께 가게 됐단 말이야. 출장 중에 사업주 아니 또는 뭐 상급자, 그지? 과장님이 차 안에서 근로자의 허리나 가슴 뭐 이런 등을 만지면서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항을 하자 또 불이익을 어떻게 다른 부처로 불이익한 부서로 배치를 한다라든지 출장 갔다 와서 이렇게 괜찮다라는 거야. 자, 그럼 사내의 공식적인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가 외설적인 춤을 출 것을 요구해서 호응하려고 했다. 이를 거부하자 승진에서 탈락시켰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어떤 조건, 승진이라는 조건이 있지. 승진을 한다. 이런 그런 조건. 이런 것 때문에 너 승진을 하지 못했다. 조건들을 다 준 거야. 그래서 조건형 성희롱이라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 뭐 있었어? 환경적 성희롱이 있었지. 자, 환경적 성희롱이란 자 성적인 엄단 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대? 뭐 여러 가지. 뭐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같아. 이런 거지. 그치? 근로자의 성생활과 관계되는 소문을 또 의도적으로 퍼뜨리거나 근로자에게 그렇게 퍼뜨려가지고 근로자가 엄청 심적 고통을 준 거야. 고통을 느끼게 해서 내가 굉장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 근로자가 이런 것들. 그래서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나를 이렇게 막 소문을 퍼뜨리니까 사내에서 그렇게. 그럼 나는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 진짜 그런 게 아닌데. 그 다음 단 한 번의 성적 운동이라도 분명히 된다고 그랬지.
어떤 경우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는 미리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는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한 명에게 내가 이렇게 피해를 한 것이 집중해서 한 게 아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성희롱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해자가 억울한 가해자가 나타날 수 있더라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해자는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서 어떠한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근로자가 A라는 이제 사업주하고 B라는 근로자가 있는데 A라는 사업주는 B라는 근로자에게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이 B는 굉장히 막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너 성격 그럴 거면 이거 성희롱 아니야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발언이라고 아닌데라고 평범한 거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A라는 사람은. 근데 B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사람 신고했다고 해서 다 성희롱이 된다 그러면 이게 파헤쳐 봤을 때 그렇지 않을 상황도 있지만 이 사람의 직접적인 성격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잖아. B가. 그래서 그러면은 환경적인 거라서는 뭐냐면 자,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 비슷한 직급의 사람 또 나이대를 보고 그 상황을 얘기 안 했을 때, 자, 당신은 이렇게 했을 때 성적 부러움을 느낍니까? 해먹음을 느낍니까? 라고 했을 때, 또래의 비슷한 그 직군에서, 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성립이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합리적인 거야. 이게 바로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피해자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회 통념상이라는 게 들어가. 그래서 플러스 사회 통념상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회 통념상이라는 것은 억울한 가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무조건 사람들이 피해자의 관점 아닌가요? 피해자가 그렇게 되면 아닌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있더라는 거지. 그지? 그 사람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잘못돼.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것들이 성희롱으로 둔갑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물어봤을 때 예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것은 사회 통념상 이렇게 합리적인 그래서 봐서 피해자의 말을 들어줘서 이게 성희롱이 해당된다는 것이고 아니면 그렇지 그 정도는 뭐 그래도 그 정도가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 안 드는데요 라고 비슷한 또래 직군 나이대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서 물어봤을 때 아닌데 뭐 글쎄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성희롱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이렇게 변현진 교수님이 합리적인 피해자 관점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 피해자가 성적 불이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가가 이제 성립 요건이다. 그치? 그런데 이는 주관적인 감정이다. 주관적인 감정이다. 피해자는, 그래서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그래서? 합리적. 그렇게 해서 사회 통념상이라는 게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이는 주관적인 감정이므로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누구의 관점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지 하는 것이 바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최근 대법원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 같은 처지다. 피해자와 같은 처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아니다라는 정도를 보고 심리를 어떻게 판단을 한다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오늘 대법원 2018년도 이렇게 선고된 판결이다 이 말이야. 자, 즉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이 아니라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 그지? 똑같은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 뭐 직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성희롱은 발생 원인이 무엇일까? 성희롱 왜 발생하나요? 라고 자, 볼 수 있겠지. 잘못된 성인식, 아까 우리가 성인식 잘못된 거 근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지, 이 교수님이. 자, 그 다음에 성인식 감수성의 차이. 이 정도면 뭐 괜찮아. 감수성의 차이. 이게 무슨 성희롱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 우리나라 이렇게 뭐
어디 말이야, 너가 뭐 나이도 적은 게 이래 권위적인 거잖아, 권위적인 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 성인식이라는 것은 성차별과, 아까 성차별은 뭐, 커피는 여자가 타야 제맛이지. 뭐 이런 거. 술은 여자가 따라 제맛이지. 이런 것들은 바로 성차별적인 거다. 그래서 여자가 해야, 남자보다는 여자가 해야 더 맛있다. 이런 게 바로 뭐 옛날부터 내려왔던 고정관념이라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관념적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지. 자, 성별에 따른 이중적인 성윤리. 그러면 성별에 대해서 남자는 밤늦게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고 여자는 밤늦게 어디 여자가 감히 밤늦게 무서움도 없어 돌아다니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성별에 대한 이중적인 성윤리라는 것도 이런 것들 다 인식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수정하고 보완해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성인지 감수성. 그게 뭐 성인을 그 정도 가지고 침례금의 표현이었지. 또는 성적 말과 행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이게 뭐 성희롱이 이 정도는 맞아도 되지 않아? 내 조카 갖고 동생 같아서 그랬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런 거. 자, 존중과 배려가 부족되었다라는 거다. 그치? 그 다음에 권력, 성별, 아까 우리 권력, 계급주의 그런 거, 조직 이런 문화에서 성별, 그리고 연령, 사회 경제적 지위, 그 다음 인종, 이런 거 차별. 이거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희롱의 발생 원인이더라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가 지금까지는 성희롱의 목적, 성희롱이 무엇이며 왜 교육을 받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성립되는지, 성립된 요건들,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요건 다음에 어떻게 해서 또 판단되는지까지 지금 우리가 함께 보았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무엇이 인정돼야 되나 볼게. 그래서 인권위원회에 2008년도 이렇게 인권위원회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때 이제 결정 난 사안들이다. 직장의 공식적인 회식이 끝난 후에 귀가하는 길에 A, B, C가 동성하였다. 자, 퇴근길이라는 성희롱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자, 퇴근길에도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성희롱이 인정된 사례를 얘기하는 거야. 자, 직장을 공식적인 회견했어. 그럼 A, B가 2차에 같이 가자고. A, B, C가 있는데 A와 B는 B는 여자야. B는 A와 C는 남자야. A가 B에게 2차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고 B가 여자가 이걸 거절해서 싫어요. 저 집에 갈래요. 이렇게 했더니 그래 A가 그럼 케이블을 따로 잡고 맥주나 마시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러자 이제 이게 또 B가 아니에요. 집에 갈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운전을 하고 있던 C가 그럼 내가 룸을 잡아둘 테니까 둘이서 벚꽃 뒹굴을 비비면서 놀아라 이렇게 한 거야. 그냥 이 사람 운전하면서 막 이렇게 농담을 한다고 한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 B라는 여직원은 어때? 굉장히 기분이 막 진짜 기분 나쁘고 성적 이게 뭐야 이게. 그냥 둘이 벚꽃을 한다. 그냥 왜 친하니까 우리가 나 웃긴다고 한 얘기야. 이게 농담이야라고 했다고 C는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C의 성적 발언은 공식적인 회식 직후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는데 이처럼 퇴근길에 발생된 성희롱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었다. 이제 여기서 회식이 끝난 후에 귀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희롱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한 성희롱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2차 또 성희롱을 할 건데 그래서 이어서 해줄 거야. 두 차례. 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너네들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교수님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이며 성희롱 직장 내 이것만 빼면은 성희롱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성희롱의 발생 원인 그리고 판단까지 지금 알아보았다 그치? 자, 지금 딱 생각해봐. 성희롱이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었고 어떻게 됐을 때 어떤 요건들이 있었다. 어떻게 판단되었다라는 거. 그지? 있었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한단 말이야. 편의점에서. 그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뭐 학생 오늘 고생 많았지 뭐 이러면서 어깨를 막 주무르려고 해. 괜찮아요. 이렇게 이리 와. 내가 너 오늘 고생해서 막 어깨 주무르려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도 막 억지로 막 주무르면서 쪼말딱 그랬다. 그래서 뭐야? 그러고서는 이제, 아직, 너가 싫다고, 성적 자기 결정권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이것을 계속 본인이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성희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죠. 답이 바로 나와버렸네. 성희롱의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 권력 주의, 권위적인 조직 문화, 그 다음 잘못된 성인식, 심한 노출. 교수님이 심한 노출은 여자의 심한 노출 때문에 일어났다. 아니다 그랬다, 그지? 자, 그래서 심한 노출은 몰래 카메라, 여름에 해변가에서 바닷가에서 많이 일어났다. 자, 성희롱의 발생 원인은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 성별에 따른 이중적인 성윤리 이런 것들이 잘못 인식된 거다. 자, 친밀감의 표현이었다. 성적인 말과 행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리고 존중의 배려가 부족했다.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가 있다. 그 성별, 연령, 사회적, 경제적 지위, 인종 차이 등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서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발생 원인으로 들 수 있다라는 말. 여기까지 심한 노출이다. 그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성희롱에 대해서 1차 수업을 했다. 11강으로. 다음 주에는 교수님이 이제 또 성희롱의 종류가 무엇이며, 너네들이 지금 오늘 한 것은 성희롱의 기본적인 거. 아, 이런 것들이 성희롱이구나. 이런 것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이러한 조건들이 있을 때 성립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한 거야. 그 다음 시간에는 성희롱의 종류.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것들이 이제 있으며, 그리고 또 예방, 구제 절차 이렇게까지 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서 교수님이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